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혼자서 결정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혼자서 결정하기 힘든 일들,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드리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저에게 도착한 사연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사연이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사연이 있으니까 오늘 좀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두 분 의견 한번 저희가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사연 들으시면서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죠. 저는 결혼 6년 차이고 우리 부부에게는 5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 요즘 거의 매일 다툽니다. 주된 문제는 아이에 대한 교육 방식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내가 아이에게 너무나 혹독하게 공부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가혹합니다. 이제 5살 아이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한글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고 닥달을 할까요? 가르치다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애한테 고함치고 쥐어받고 하는 모습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못해 그럴 거면 차라리 애를 가르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아내는 그렇게 잘 가르칠 거면 당신이 와서 해보라 이렇게 또 소리를 칩니다. 저는요 5살 아이를 그렇게 급하게 공부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공부나 대학 한판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길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또 정이 공부에 소질 없으면 분명 다른 소질이 있을 거라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릅니다. 옆집에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 못하냐? 학습지도 여러 개 시키고 영어 가르치는 유치원도 보냅니다. 아이는 벌써부터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영어책 읽어야지, 한글 배워야지, 학습지 풀어야지. 허구한 날 쥐잡듯이 잡으니 사내애가 항상 맥이 풀려있고 책만 보면 이제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되도록이면 부부가 아이 문제로 아이 앞에서 다투지 말라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서 그동안은 아내가 아이에게 혹독하게 대해도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참다 못해 야, 넌 어려서 그렇게 공부 잘해서 애를 그렇게 잡냐?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집안 분위기를 썰렁하게 합니다. 아내가 요즘 아이한테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애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기의 열등감을 애한테 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젠 아내와 애를 분리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애가 공부는커녕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탈선하지 않을까 걱정까지 됩니다. 도대체 아내와 애를 어떻게 분리시켜야 될지 막막합니다. 아내와 조용히 얘기도 해보려고 해봤고 집 앞에 둘만 나가서 함께 카페에서 이 문제 얘기도 해봤지만 도무지 차이가 좁혀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가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답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문의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부들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 남편분은 그래도 아이 공부에 그렇게 욕심이 많이 없으셔서 만약에 두 분 다 이렇게 욕심 있는 집 가면요 정말 아이가 거의 학대 수준이에요. 네.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냥 아이들이. 네. 초등학교 1, 2학년인데도 밤 9시까지 학원 다니고, 야, 나 이걸 보면서 그래도 한 명은 이렇게 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좀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또 갈등이 되는 거는 아이한테 썩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혹시 아이 키울 때 이런 고민들 하셨습니까? 저 역시 결혼 초반에 그냥 아이 키우는 문제로 조금 의연차게해서 투닥투닥 한 적은 있지만 곧 조율을 해서 노선을 통일했죠. 이런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까 학대 수준 그러셨는데 학대죠. 학대. 네. 자, 통일하신 비법은 저희가 잠시 뒤에 듣기로 하고요. 빨리 그래도 통일을 하셨나 봐요. 제가 하는 일이 또 교육에 관련된 회사였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저희는 통일이 빨리 안 되는 바람에
아이가 그거를 다 이렇게 받았어요. 양쪽 의견을요? 아니 부정적인 부정적인 상황으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얘기 잠깐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자녀 교육 문제가 아마 꽤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시민분들은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셨는지 곽지현 리포터가 시민분들의 목소리 담아왔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거 저도 뭐 학습지도 여러 개 시켜봤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에 지나고 보니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쓸데도 없는 거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봤자 들리지도 않고 부부싸움만 더 계속 되는 거다 보니 지나고 보니 그때 왜 그렇게 힘들게 신랑이랑 싸우면서 그렇게 억지로 시켰을까. 어느 집이나 많이 겪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특히 아빠와 이 엄마 역할이 어쩜 똑같은지 저희 집이랑 막 이렇게 혼나고 있으면 아빠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방에 가서 애를 데리고 나오죠. 불쌍해서 이제 이렇게 엄마들은 이제 화내고 여유 있게 할 상황 아니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그렇게 성공했다 하니 딱히 반박하기도 어렵긴 한데 애를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되죠. 엄마도 힘들어요 보면 애가 이렇게 징징대고 울면서 힘들고 하는 잠도 못 자고 요즘 1학년도 막 밤 11시 12시까지 잠 못 자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거든. 숙제도 하고 보면서 마음 좋지는 않겠는데 이게 일종의 행복을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셈 치고 주변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얘기만 들리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이제 쉽지가 않죠. 부부싸움 할 일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 애들 교육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주변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근데 실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저도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니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알 때까지 그냥 놔둬야 돼요. 포기 안 하니까 나중에 아이 때문에 알게 되는 시간이 와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얘기해야 귀에 안 들려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네. 보통들 아빠는 야 대충 해 좀 뭐 이렇게 애를 이렇게 닥달하냐 이런 쪽이 많으신 것 같고 엄마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애가 크냐 이러면서 이제 승질 내신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다 건별로 달라요. 건별로 또 다릅니까? 그럼요. 네.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주변에서 쭉 들어보면, 결국 아이가 다 큰 다음에는 대체로 괜히 시켰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켜서 난 정말 좋았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드물게 본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시민들의 이야기에도, 주변에서 봐서 그렇게 결국은 좋은 학교도 보내고 성공하는 걸 봤다. 또 이렇게 경우도 있죠.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마지막에 또 한 분은, 그냥 지금은 안 들리니까 좀 우선 내버려둬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이러는데, 아이 망가질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 정말 위험한 그건 거죠. 진짜 위험한 거죠. 그리고 멈추지 않을 확률이 또 높아요. 그리고 멈춘다라는 거는 한참 지난 뒤에 이미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다음에 손을 써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느끼게 되고 뼈저리게 이제 그때 느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인 어떤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하는 얘기를 저는 뭐 양쪽 다 이렇게 짚어봤는데 지금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도 저는 동의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얘기를 들을 만한 심리적인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방식은 틀렸어. 애 망가지게 하는 거야. 내 방식이 옳다고 주입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들어가죠. 근데 기다려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요. 네.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자녀 교육이나 애 키우는 건 NG가 없습니다. 한참 하다가 그죠? 다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뭐 어떤 제대로 된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걸 받아본 적도 거의 없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가 가장 옳은 얘기 같고 거기 흔들리긴 쉽죠. 그래서 뭐 옆집에서 우리 누가 뭐 무슨 영어 유치원 보냈던 얘가 갑자기 막 영어가 튀었더라 외국인이랑 뭘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 딱 들으면 또 막 보내고 싶고 불안하고 왜냐면 내가 안 우리 애만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거 하나하나 더 하시다 보면 이제 애는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이 그냥, 학원만 이른바 뺑뺑이를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요걸 이제 두 분은 해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유일한 성공적은 아닌데, 저는 우리 두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애를 잘 키우는 게 뭘까?
예. 이 두 분도 결국은 우리 아이를 잘 키운다는 욕심에는 그죠? 그렇죠. 똑같은 건데 방법상의 차이거든요. 네. 그렇게 물어보면 정리된 답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은 일찍이 그걸 통일했죠. 네. 병원 신세 앉을 만큼 튼튼하게 키우기, 그죠? 예. 아, 거기에 우리 사모님도 동의를 하시고. 그럼요. 애를 키우다 보면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뻔히 보는 데서 엄청난 사고 많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네. 얘가 하고 싶어하는 일, 그러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주기. 예. 그리고 누구랑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원만한 성격. 한 세 가지면, 네. 세 가지면 거기다가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누가 그걸 마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한테도 네. 진짜 우리 5살짜리 아들 네. 이 녀석을 잘 키우는 게 어떤 걸까를 원론적인 좀 질문을 자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자꾸 네, 네. 비교가 되고 네, 네, 네. 그 학부모님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공포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네. 바로 그런 방법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아내분께서는 아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야 뭐 국제중학교 가고 특목고 가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바로 그 생각을 내가 뜯어고치겠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뜯어고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내의 열등감일지, 그죠? 이렇게 시켜야만 좋은 대학 가고, 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직장 얻어야 좀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그 확고한 신념 믿음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믿음에 융통성을 두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네. 이건 아무것도 지금 안 들어가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뭘 불안해하는지, 뭘 걱정을 하는지 그걸 심리적으로 틈새를 찾아야죠. 저도 이제 그 의견에 이제 네. 동의를 하면서 우선은 이제 보통 네. 이런 학부모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네. 두 가지의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제 네.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자기도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자기한테 했던 방식을 그대로 자기도 자녀한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결핍이라든지 열등의식이 불러일으킨 이제 이 욕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대리 욕구? 자녀에 대한 아주 지나친 대리 욕구가 있어요. 이 양쪽이 다 이제 위험한데 그래서 네. 이제 짚어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지금 상황이 이제 위험한 거는 왜 그러냐면 자녀 교육 방식이 부모가 일치를 하고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끊임없이 갈등을 하면 네. 이 갈등하는 사이에 아이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혼란이 생기는 상황에서의 선택을 하는 거는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어린 아이를 이제 키울 때 지금 네. 이제 다 장성을 했는데 네. 우리는 남편하고 끊임없이 뭘 가지고 싸웠냐면 네. 생활 습관적인 문제가 또 우리 둘이 남편하고 저하고 요 부분이 일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끊임없이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꼭 양치를 하고 자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세상 없어도. 이거 지금 웃으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남편은 네. 너무나 엄마가 자꾸 양치하라고 하지 말아라.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아이는 아빠 말을 듣게 돼요. 왜 자기 편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바람에 네. 다 커가지고 제가 두 아이 다 치아 교정시키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아니, 양치랑 교정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때 네. 이빨을 닦아주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네. 않으면 썩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썩으면 이빨이 네. 그 자리에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네. 나오지 않고 삐뚤어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네. 남편이 아이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 이빨이 삐뚤삐뚤한 거를 보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아 내가 그때 당신 얘기를 좀 들었더라면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시간은 너무나 길게 이제 아이들이 이미 다 이제 성장한 다음이라 이제 네. 이렇죠. 그래서 그 시기가 있어요. 중요한 시기가. 그래서 우선은 네. 아내가 해결 안 된 자기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녀 문제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아주 팽팽하게 양쪽이 한 분 이거는 남편도 질 수 없고 아내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당신의 어떤 부분들이 아이를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내가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그 장인 장모님이 어떻게 이 아내에게 성장 네. 과정에서 어떻게 훈육이 있었는가, 요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통찰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그 남편분이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 아내를 약간 무시한 태도가 있었던 건 혹시 아닐지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물론 이제 화나서 한 얘기긴 하지만 넌 어려서 그렇게 공부 잘해서 뭐 애를 그렇게 잡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그래서 아내분께서 어쩌면 그 남편분의 그런 작은 사소한 무시 같은 것들이 약간 스트레스가 좀 돼서 그게 아이한테 혹시 이렇게 반영된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성들이요. 네. 자기의 성적표를 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로 자기의 인생 성적표를 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남편한테 떳떳하고 당당하고 시댁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이렇게 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경우에도 무조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를 떠나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무시하거나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한 건 아닌가.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네. 아내 입장에서는 무시로 느꼈을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거죠. 넌 틀렸어. 내 방식으로 하는데 참 한심하다. 진짜 너무너무 심하다. 그래서 방송으로 하는 이 한두 마디 말로 네. 실마리를 풀기에는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두 분이 자녀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뵙고 상담을 한번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 방법도 아내가 네가 잘못이니까 상담 받아야지 이렇게 접근해서는 잘 안 될걸요. 정 아내가 안 가겠다고 하면 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인 아빠인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가. 이 사연 보내주신 분부터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푸셔야지 네. 이 방법이 옳고 자녀 키우는 방법 해결책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싸움은 그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싸움.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남편분이 계속해서 그만 좀 하라고, 그리고 아내분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 아이에겐 뭐 당연히 이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거죠. 네. 두 분 다 아이를 정말 잘 키우자고 하면서 결국 이 문제로 매일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이 상황이 네.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모님이. 아, 맞아요.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이 충격이 좀 있겠네요.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네. 부부가 같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도 네. 두 분의 목표가 우리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네, 네. 목표가 이 아동 상담을 좀 아이가 아동 상담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아동 상담하는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을 오라고 해서 네. 이 아이가 지금 이러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먹힐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것도 네. 좋은 방법이죠. 네. 뭐 그죠? 지금 어머니께서 여기 이제 그 사연 주신 분의 아내분께서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그 의지야 뭐 그 누구도 의심하진 않지만 자칫 이게 아이의 행복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 남편분이 지금 끝에 하나 고민해 주신 아내와 아이를 분리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건 생각이에요. 위험한 왜 그러냐면 네.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돼요. 아이의 불행을 오히려 아이도 불행.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데 네. 갑자기 엄마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네.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거나 자기가 의지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이한테 굉장히 힘들고요. 엄마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고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서 두 분의 이 관계가 조금 평온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내의 심리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봐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동 상담을 좀 아이를 데리고 상담센터에 좀 가서 아동 상담하는 선생하고 상의를 하고 네. 아이 체크리스트 심리적인 거 요런 뭐 그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검사 도구가 있어요. 아이한테 맞는 네. 그걸 통해서 좀 현실을 보게 도와줘라. 그렇게 하면서 이 현실 안에서 답을 찾아라.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내가 그런 신념을 갖게 한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한번 좀 주의해 보시고요. 네. 당장 그 방법을 써먹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후일 실마리가 풀리면 네.
그런 극심한 경쟁이나 자꾸 비교가 되는 동네를 떠나는 것도 전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지역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사는 한 그런 경쟁 비교에서 참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둘째나 셋째를 만드는 환경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건 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당장 쉽지가 않을까요? 싹 그렇게 뭐 지혜로운 해결책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런 극심한 경쟁이나 비교에서 오는 그런 동네 지역을 떠나보는 것도 후일 한번 생각해 볼. 두 분의 사이를 좋게 하는 거에 조금 도움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